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R 프로그래밍 자료들 가지고 좀 깊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R 기본기 다루는 PDF 연습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코드 예제 담긴 블로그나 GitHub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네,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 속에서 R의 핵심 개념들, 특히 데이터 구조라던가 또 기본 함수 사용법 같은 거요. 그리고 실제 문제 해결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 좀 뽑아내서 여러분께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네, 바로 시작하죠. 자료들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R의 그 기본 단위 있잖아요. 데이터 구조.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 보내주신 PDF 파일 1번 문제도 벡터를 딱 다루고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벡터가? 네. 그게 아주 좋은 시작점인데요. 왜냐하면 벡터는 R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 PDF 문제 정답 2번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벡터는 여러 개의 값을 담는 집합인데 여기서 핵심은 모든 값이 동일한 데이터 유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유형이요? 네. 예를 들어 숫자면 숫자만, 문자면 문자만 이런 식으로. 이게 R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어떤 기본 규칙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 깃허브에 공유해 주신 코드 예제들 봐도 복잡한 계산하기 전에 데이터를 일단 벡터 형태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봤어요. 먼저 벡터로 딱 만들고 시작하더라고요. 동일한 유형이어야 한다는 거 데이터를 다룰 때 꼭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벡터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엔 이 데이터를 파악하는 단계로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PDF 3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앙값 이런 걸 한 번에 보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뭐냐 이걸 묻더라고요. 네, 맞아요. 데이터의 어떤 전반적인 그림을 좀 빠르게 그려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서머리 함수가 정말 유용하죠. 서머리. 네, 그 PDF 문제 1번 정답이기도 하고요. 정말 몇 글자만 딱 입력하면 데이터의 중심 경향이라던가 분포 같은 걸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시작할 때 첫 걸음으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와, 진짜 편하겠네요. 서머리. 근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그런가요? 공유해주신 자료 중에 블로그 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는 서머리만으로는 파악하기 좀 어려운 데이터의 미묘한 분포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시각화로 보완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머리가 강력하긴 한데 만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시각화 같은 다른 방법이랑 같이 써야 데이터의 더 깊은 이야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네네, 필요에 따라서는 시각화도 같이 고려해야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데이터에는 종종 값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비어있는 값, 결측치라고 하죠. NA, 이게 있잖아요. PDF 10번 문제에 나오는 minx, na.rm t, 이 코드가 바로 이걸 다루는 것 같던데요. narm t 이게 뭐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min 함수는 아시다시피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요. 여기서 na.rm t라는 옵션은 na remove equal true, 그러니까 na를 제거할지 여부는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는 거죠. PDF 해설에서는 이걸 1번 보기처럼 이상값을 제외한 이라고 설명했는데 사실 더 정확히는 결칙값을 제외한 평균입니다. 이상값이 아니라 결칙값. 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이 결칙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na.rm t 같은 옵션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해요. 네네. 이건 평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통계 함수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죠. 결측값 처리.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상값이 아니라 결측값이라는 점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퍼진 정도를 보는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PDF 15번 문제에서도 SDE 함수를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얼마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R에서는 SDE 함수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SD. 네, PDF 보기 2번에 나온 SD car seats sales처럼 쓰면 되는 거죠. car seats라는 데이터에 sales 변수의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산을 구하는 var 함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var하는 분산이고 SD가
표준 편차. 네, 구분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통계 함수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R 분석의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벡터 생성부터 서머리 함수, 그리고 민 쓸 때 na.rm equal t 옵션으로 결집값 처리하는 거, 또 SD로 표준 편차 구하는 것까지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랑 요약 방법을 짚어봤네요. 근데 PDF 문제 말고 다른 자료들 있잖아요. 블로그나 GitHub 자료들 보면요. BMI 계산함수 만들기라던가 누적 분포 그래프 그리기, 뭐 피타고라스 음계 수열 만들기, 구구단 출력하기 같은 훨씬 응용된 문제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벡터나 서머리 함수, 민, SD 같은 기본 함수들은 사실 그런 응용 문제들을 푸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아, 재료요. 네, 예를 들어서 BMI 계산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키하고 몸무게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보통 벡터 형태로 받아서 그걸로 특정 계산식을 적용해야 하고요. 때로는 뭐 조건문, if 같은 걸 사용해서 계산 결과에 따라 비만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도 있겠죠. 네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를 직접 코딩해 보면서 방금 이야기한 기본 개념들이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경험하는 것. 이게 실력 향상에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요. 백문이 불여 일견, 아니 백문이 불여 일타죠, 코딩은. 하하, 네, 백문이 불여 일타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R의 기본 데이터 구조인 벡터의 특징, 그리고 서머리 함수를 활용한 데이터 요약 방법, 또 na.rm equal t 옵션을 이용한 결집값 처리의 중요성, 그리고 SD 함수로 표준 편차력 구하는 방법 등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생성된 벡터 X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기인데, XA는 이제 C 컴바인에서 1부터 4까지 했고요. Y는 C, 애플, 바나나, 오렌지를 넣습니다. 자, XY에다가 이제 이거를 컴바인 해갖고 XY 집어넣는데, 1번 문제 XY는 문자 벡터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두 개를 문자하고 실수를 합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컴바인 되면은 문자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문자형으로 바뀌죠. 자, XY 길이는 7이다. 자, 여기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 4개, 여기 이제 3개에서 길이는 7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Y의 첫 번째하고 XY의 두 번째 결과는 3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숫자하고 문자를 합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돼요. 그러니까 문자끼리 더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1하고 그 다음에 애플 2 이제 XY의 두 번째는 2가 되니까 12가 되는 게 맞겠죠. 12가 아니라 문자로 12 이렇게 이어지는 문자형이라고 볼 수 있고, 5에서 7은 이제 Y랑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답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연속형 변수의 이제 4분의 1 아까 이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3개의 명령과 결과가 다른 거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부터 2까지 여기 지금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false, false, false. 여기 지금 보면 1에서 3까지 해서 이제 null이 들어갔죠. 요 두 개를 컴바인 했어요. 1, 2,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null 이렇게 해서 이제 4개가 not available 해서 null이 들어갔는데, 요거에 대해서 NA not available Z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4번의 문제에서는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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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4번은 false, false, true 이렇게 지금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각각을 비교한다. 그때 이제 영상 1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는 각각을 다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1에서 3까지 not available이고, 요거는 각각을 비교를 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ot available 각각이 다 not available이 되고, 모든 게 이제 not available이 돼서 요거는 이제 답이 3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R 프로그램을 통해서 객체 A에 할당되는 모드가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문자, 두 번째는 문자, 파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스트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세 번째는 여기 3.14 파이 true인데 true가 되는 거는 이제 숫자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문자라기보다는 숫자로 인식할 수 있어요. 4번은 문자고. 자, 다음 중 이제 코드가 결과가 다른 R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시퀀스를 1에서부터 10까지 일씩 증가를 시켰죠. 그러니까는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1과 10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1, 2, 3, 4, 5, 6, 7, 8, 9, 10. 네 번째는 10, 100 간격인데 그거를 이제 10 간격씩 느린 거를 다시 10으로 나눴으니까 결과적으로 1에서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R 코드에서 이제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C 컴바인에서 짝수, 홀수를 둘이 더했어요. 그랬을 때 옳은 걸 구하는 거네요. 자, 경고 메시지와 함께 결과가 출력된다. 자, 여기서 지금 봤을 때는 컴바인 해가지고 지금 이 4개 자릿수하고 5개 자릿수를 합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4개 자리 5개 자리 합치니까 여기에서 하나가 빈자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배열 합과는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1차원 벡터 값이기 때문에 배열과는 좀 다른 구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8번 아래에서 데이터 구조와 저장 형식에 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거 물어보는 건데요. 자, 행렬 as numeric 함수에 논리형 벡터를 입력하면 true에 대응하는 원소인 1, false에 대응하는 원소는 0의 숫자형 벡터로 변환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행렬 as 벡터 함수에 입력하면 행방향으로 일행부터 차례로 원소를 나열하는 형태의 벡터가 생성된다 그랬는데 as 벡터는 열방향으로 차례대로 원소를 나누는 벡터가 생성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방향이 아니라 열방향 as 벡터의 함수를 이용하면 그래서 열방향으로 된다.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자, 5번 아래에서 이제 데이터 구조 중에 2차원 목록에 해당하는 구조이면서 강렬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 구조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강렬이 서로 다른 걸 가능한 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여기 4번에 해당하겠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아래 코드에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아까 이제 문제를 풀었고요. 아래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가공 처리를 위한 패키지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 프레임 처리 함수인 디플레이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디플레이 함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PLAY, 자, 이 함수를 사용한다. PLYR.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R 코드에 수행한 결과가 적절한 거를 찾기인데 플러스 2, 3으로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 거기 이제 2, 3, 콤마 해가지고 자리를 넣는데 여기 이제 적절한 거는 뭐냐면은 3번 숫자 5가 출력된다. 여기 이제 플러스를 이제 연산자로 사용해가지고 2하고 3이 출력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아래에서 1, 2, 3, 4 NA에서 3 곱하기 Y를 하게 되면 뒤에 이 NA라고 하는 건 곱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1하고 앞에 거는 다 이제 이렇게 곱해가지고 되는데 뒤에 거는 not available 널 값이니까 이 실행 결과는 널 값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을 곱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렇게 뒤에만 not availa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결측값을 가리키는 것 중에 가장 적합한 거는 이제 not available 이제 3번을 봐야 되는데 NA에는 not available number를 말하는 거고요. INF는 infinity, 무한 수를 말하는 거죠. D는 이제 차원수를 넣는 거고요. 자, 아까 15번 문제 풀었고요. 자, 16번 문제 다음 중 R 코드의 결과로 적절한 건데 이제 C 컴바인에서 이제 문자를 Monday, Tuesday, Wednesday를 S에 집어넣고 substring에서 이 앞에 있는 문자열과 1, 2를 지금 같이 넣었어요. 그랬을 때 R 코드의 결과로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어요. S의 1번째하고 2번째가 출력이 되는 거니까 앞자리 두 자리, months, to, Wednesday의 앞자리 두 자가 출력된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dim1, dim2 그리고 tname이라는 변수로 이제 결합을 할 때 다음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tname으로 결합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행 2열로 됐어요. 사행. 그러니까 지금 행 우선이죠. 행이 이제 이쪽에 우선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R 컴바인 R 컴바인 할 거냐, 컬럼 컴바인 할 거냐, 로우 컴바인 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요거 우선으로 됐다. 요 순서가 지금 이제 요 순서니까 무슨 순서냐? 이제 이 두 개를 머지를 한 거죠. 컴바인이 아니라 이제 머지가 되는데 지금 앞에 거 뒤에 거를 이렇게 머지해서 T 네임으로 지금 하게 되면은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되는데 by T 네임에서 1 T1, T3, T5가 지금 머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T 네임으로 세 개가 머지가 되고 X, Y 그 다음에 Z 값이 이 머지된 값에 할당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머지 함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이제 적절한 거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컬큘레이터에다가 펑션 A에서 A를 호출하면서 1부터 A까지 호출하면서 지금 컬큘레이터 4를 지금 호출이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이제 첫 번째는 1이 들어갔다가 1에서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에서 2, 그 다음에 1에서 3, 1에서 4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할당이 되는데 1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돌 때 y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1 하고 이제 y가 초기값이 1이니까 1하고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기니까 처음에는 y는 1, 그 다음에 1하고 2 곱하니까 y는 2, 차례대로 이제 1하고 2하고 3을 하니까 6, 그 다음에 이제 y는 6하고 y는 4니까 24 해가지고 최종 이제 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차례대로 요걸 이제 나열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i는 차례대로 1, 2, 3, 4가 되고요. 자, y는 처음에는 1이 됐다가 두 번째는 이제 2가 되고 세 번째는 이제 6이 되고 그다음 이제 i는 2가 되죠. 2가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1, 2, 3, 4 늘어나면서 y가 2, 6, 24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이제 리턴 값이 얼마가 되느냐? 24, 1번이 리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에 통해서 XY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거예요. 1부터 5까지 X에는 이제 문자 열이, 수열이 들어갔고요. 그럼 식경서 10에서 50까지 이제 1, 2, 3, 4, 5, 6, 7, 8, 50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R바인드에서 이제 행으로 바인드해서 1호에서 이제 1에서 50까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4, 5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차례대로 50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2행 우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쪽 윗줄 X에 해당하고 요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겠죠. 이제 1열이 되겠죠. D의 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Y랑 같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Y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 예. 그 다음 20번 문제, 이제 R을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벡터를 행렬로 아래와 같이 이제 변환했을 때 생성된 MX의 결과로 옳은 게 뭐냐? 이제 매트릭스에서 1에서 6까지 하고, 컬럼으로 2해서 이제 바이로 T를 하게 되면은 컬럼이 이제 열이 두 개잖아요. 열 중심으로 이제 열이 두 개고, 그 다음에 바이 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벡터를 기준으로, 행을 기준으로 2열 이렇게 되는 거죠. 행을 기준으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이죠. 행을 기준이니까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열이 되고 밑으로 방향으로 갔으니까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R에서 데이터 타입이 같지 않은 벡터를 하나의 객체로 묶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바로 리스트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이제 요렇게 표시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뒤 순서에 따라서 이제 대소문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나타내는 거를 이제 고를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순서를 표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번에
대문자, 소문자로 이렇게 쓰고 뒤에 이제 연도를 나타낼 때 이게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months가 나오고 그 다음에 day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연도가 나오는데 요게 앞뒤가 요거 이제 바뀌게 소문자 대문자로 되게 되면은 요 형식을 이렇게 대문자가 될 경우에는 연도가 앞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R 코딩을 이제 생성하는 A에서 일부 원소를 추출하기 위한 코드 중에 나머지 보기와 결과가 다른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A, C, 바인드 이렇게 차례대로 넣고요. 컬럼 네임에다가 ABC, 그러니까 ABC를 이름을 줬고, 로우 네임은 R1, R2, R3죠. 그러니까 이제 C 바인드라고 했으니까 컬럼 바인드로 지금 1, 2, 3, 4, 5, 6, 7, 8 보니까 지금 1, 2, 3 컬럼 방향이니까 1, 2, 3 자, 행방향, 열방향으로 가겠죠? 4, 5, 6 자, 7, 8, 9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쪽에 컬럼 이름이 뭐냐면은 A, B,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의 열의 행의 이름은 R1, R2, R3 이렇게 이제 쓰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이제 A는 뭐냐 했을 때 여기 이제 1, 2, 3이 되겠죠? 1, 2, 3 A는 뭐냐? 1, 2, 3 그 다음에 이제 2, 3을 빼고 이제 나머지를 한다 그러면은 컬럼이 2, 3이니까 요게 이제 2, 3이죠. 요거를 빼고 나머지 거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의 지금 1행, 지금 A 같은 경우는 행은 없고 열이 1이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열이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행은 전체고, 그 다음에 열은 2, 3. 열이 지금, 요게 열이니까 요거죠. 요거를 빼고 전체. 자, 요거 보면은 2, 3이 이 열이죠. 죄송합니다. 반대로. 자, 행은 이거고 열이죠. 요게 열이란 말이야. 열을 빼고 나머지 요거. 요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하면은 지금 2번만 2, 3 행이 뭐냐면 2, 3을 빼고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번만 지금 행이 요렇게 되겠죠? 얘를 빼고 나머지 1, 4, 7 그게 바로 2번이고 나머지는 다 요렇게 출력되는 거. 그래서 다른 건 2번이 다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S 패키지를 설치 및 사용할 때 명령을 순서대로 하는데 설치할 때는 따옴표 쓰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불러올 때는 따옴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패키지 따옴표 라이브러리는 없는 거. 자, 그렇게 해서 1번 다음 중 R에서 데이터 타입이 같지 않은 그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된 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는 리스트다. 26번 다음 통계 패키지에서 R의 사용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게 뭐냐 그죠? R은 오픈소스, 그 다음에 다양한 최신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 기능 가져오고요. 리눅스 환경에서는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눅스 환경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답이 틀렸고요. 자, 27번 문제 다음은 워크스페이스의 다음에 사용 명령을 수행을 시켰다. 이때 에러를 생성하는 명령이 뭐냐라고 했는데 자, A라고 하는 스트링을 첫 번째 true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숫자하고 문자하고 같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숫자하고 문자가 같이 합쳐진다 이렇게 되는데 2는 이제 두 번째는 숫자 2하고 AB하고 CD 이렇게 돼 있어요. AB하고 CD는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하지가 않죠. 할당이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요거 위에다가 AB하고 CD가 정해지면 되겠지만 현재는 할당된 값이 없기 때문에 에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28번 아래 데이터 구조 중에 벡터에서 숫자형 벡터, 그 다음에 문자형, 논리, 연산자 벡터를 모두 합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경우에 합쳐진 벡터는 우선순위가 이제 문자형이 있기 때문에 문자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R 코드의 결과가 다른 거 1에서 4, 1에서 4, 1에서 4를 두 번 리핏, 1에서 4를 타임 2 두 번 리핏, 1에서 4를 each 두 번은 이제 간격이 두 번이기 때문에 each라고 하는 건 두 번이 틀렸다.
자, example solve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게 뭐냐고 했는데, solve, example은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예제를 실행하는 함수죠. 그래서 solve 함수에 대해서 예제를 실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문제풀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